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대표님 서른 몇 번 고치셨어요? 엄청 부족했죠? 그러지 않았을까? 한 번에 그러니까 글쓰기에 내가 이제 뭐라 그러지? 저도 착각했던 게 이런 것 같은데요. 내가 한 번 해놓으면 안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 쓰는 사람일수록.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다듬어지는 게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듬으면, 그러니까 문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용 정리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정리가 사실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당연히 고쳐지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오를 좀 안 하긴 안 하는 것 같아요. 석사 박사생들이. 그게 조금 안타깝죠? 단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는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러지? 부담 없이 막 써가지고 검사 받고 좀 혼나고 다시 고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글을 잘 써야 되는 부담 때문에 더 못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조금 또 어려운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의 부담으로 잘 써야 된다는 그 부담을 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문 컨설팅 전문기업 드림셀파의 윤선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논문의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론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서론의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서론은 언제 써야 하는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 목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인 연구 필요성은 어떤 내용을 쓰게 되는가 하면 연구를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why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왜 연구를 하게 되는가는 연구를 대체로 왜 하나요? 왜 하죠, 여러분? 중요해서 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연구가 중요하니까 연구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를 이제 얘기할 때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연구의 배경을 넓은 범위로부터 구체적으로 줄여가시면서 내 연구의 변수까지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 배경도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이나 선행연구에서 빠져있는 부분, 또 선행연구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의 기초로 한 내용들 가운데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종속 변수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독립 변수를 추가로 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더 영향력 있는 독립 변수를 찾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든지의 종속 변수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선행연구인 독립 변수의 선행연구의 정리 가운데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때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연구에 변화를 주는 이제 변수들 중에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나 종속 변수는 비슷하지만 조절 변수를 넣는 과정에서 연구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조절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 형태나 양적 변수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질적 변수와 같은 경우는 그룹 변수이기 때문에 그룹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룹의 차이를 통해서 세분 시장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분화 전략을 제안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 변수가 연구되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이론들이 탄탄히 진행되어 왔으나 실증 분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이 제안이 되었으나 실증 분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실증 분석을 하게 되었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뭐 데이터 중심의 대상의 차이로 얘기할 수 있는데 판매자 중심의 연구는 되어 왔으나 소비자 중심의 연구가 되어지지 않아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 이론을 혼합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반된 개념의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상반된 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리더십 연구를 할 때 변혁적 리더십과 관료형 리더십은 반대되는 개념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별로 연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동시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시에 두 가지를 투입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한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서론을 작성하실 때 내 연구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다시 말하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그러한 내용들의 측면들을 디테일하게 찾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하신 5, 6가지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셔야 하는데요. 연구의 목적은 실무적으로 또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서론에 이제 3가지 내용을 넣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연구 필요성, 선행 연구 정리, 세 번째 연구 목적인데 연구의 필요성 왜 이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연구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what에 대한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what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한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을 풀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신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이 여러분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의 what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서 쓰시면, 서론에 풀어서 쓰시면 그것이 연구 목적이 됩니다. 자, 먼저 연구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2개 내지 3개 문단으로 구성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논문의 보편적인 양식의 한 장은 3문단 내지 4문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몇 장 정도 쓰는지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연구의 필요성은 2문단 내지 3문단, 선행연구 정리는
물론 내가 어떻게 모형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3문단에서 5문단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은 작은 한두 문장의 연구 목적을 전체로 한 문단으로 구성하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문단보다는 양이 좀 많은 한 문단 내지 2문단 정도가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장 내지 5장 정도 정리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짧은 연구는 2장으로 압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석사는 한 3장, 박사는 4장에서 5장 정도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 이론적 배경과 3장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술을 하시고 나서 1장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논문이 5개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데이터를 모으고 난 후에 작성하게 된 4장, 5장을 제하고 앞에 부분 1, 2, 3장은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주 이슈가 되는데요. 설계가 이제 연구 모형을 먼저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2장과 3장이 정리되고 나서 1장을 쓰게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오도록, 과제를 해가지고 오도록, 그 다음에 해온 정도를 체크를 하실 때 1장부터 써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여러 이유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2장, 3장을 먼저 검토하고 1장을 하는 게 맞는데 1장을 먼저 해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1장을 정리하실 때 내가 이번에 검사 맡은 1장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면 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장의 내용이, 서론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행연구 정리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연구 목적에 대한 정리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 목적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쓴다고 했냐면 가설이나 연구 문제를 기초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연구 문제나 가설은 몇 장에 들어간 내용이냐면 3장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선행연구 정리는 2장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 그 정리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게 서론의 선행연구 정리 파트의 3개 내지 5개 문단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2장의 이론적 배경의 정리가 계속해서 보강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강된 내용이 다시 1장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1장을 먼저 시작할 때 2장의 내용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1장을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에게 숙제를 해갖고 갈 때는 1장을 먼저 쓰지만 이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강이 되거나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서를 정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2장 먼저 정리하시고 3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서론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